솔직히 이걸 현실에서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테슬라 오너들이 진짜 쓰기는 합니까? 네, 안녕하세요. 도입입니다.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그동안 다루었던 것을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보니까 그 중에 큼지막한 것 하나가 바로 OTA였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테슬라에서 만약에 OTA가 없다. 그러면 사실 제가 뭘 가지고 지난 몇 년간 테슬라 관련 영상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OTA라는 것이 생각보다 차에 많은 변화를 주기 때문이고, 그러한 OTA를 그 어떤 자동차 회사보다도 테슬라가 가장 잦은 빈도로 그리고 가장 많은 권한으로 쏴줘서 매번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묶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최근 뉴스부터, 며칠 전 테슬라 오너들은 다음과 같은 리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리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동차 유리가 닫힐 때 장애물에 닿으면 장애물에 허용된 힘보다 더 큰 힘이 가해지거나 혹은 이로 인해 창문이 닫히면 덜 열릴 수 있다. 그래서 리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미국에서 이미 불거졌던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는 무려 110만 대가 이 문제로 리콜 대상이 되었습니다. 2017년에서부터 2022년도까지 생산된 모든 모델 3와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생산된 모델 Y, 2021년 이후 출시된 모든 모델 S, X가 이 문제에 해당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테슬라는 리콜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OTA로요. 그러한 리콜 통지가 미국에서는 9월 23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0월 13일에 통지하였고요. 대략 20일 만에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리콜을 시작한 겁니다. 그 어떤 자동차 회사보다도 국가별 차별이 없는 발빠른 조치였죠. 우리나라 역시 OTA로 조치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뜨면 리콜이 완료되었다 이 말이죠. 사실 이런 식으로 리콜 처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 예로 지난 2월에는 MCU 오류로 인해서 안전벨트를 채우지 않고 시동을 걸 때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대부분의 테슬라 오너들은 이런 경우를 겪어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어떤 경우의 수에 이런 오작동이 발생하긴 했나봐요. 그래서 이 역시 리콜로 처리가 되었고요. 이는 직접 매장 방문이 아닌 OTA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2월 리콜 이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 모든 차량이 다 리콜이 완료된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테슬라가 이런 식으로 리콜을 완료했어요. 서비스 센터에 가지 않고도요. 제가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서비스 센터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우리나라의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 루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미래의 자동차 애프터 서비스가 자동차 센터 수로만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었었죠. 쉽게 말해서 물리적 서비스 센터를 지금보다 몇 배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테슬라처럼 리콜을 완료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서비스 센터 수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자, 이게 바로 OTA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를 반영하는 또 다른 사례 하나 짚고 갈까 합니다. 최근 많은 테슬라 오너들 그리고 비테슬라 오너들까지도 많은 의견이 갔었던 테슬라 비전이죠. 여러분이 타는 테슬라도 레이더 센서가 달려있더라도 비활성화된 거 다 알고 계시죠? 이미 테슬라는 반자율주행 오토파일럿을 비전 온리, 즉 카메라만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저를 포함해 이를 경험한 분들은 실제 그 능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정할까요? 레이더 없애면서 드라마틱하게 팬텀 브레이크 사라졌죠. 상충하는 센서의 정보로 인한 오작동을 줄였다 이 말입니다. 레이더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레이더는요, 사물의 크기를요 제대로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단적인 예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청나게 큰 스텔스 전투기가 테슬라 앞에 딱 서있다 생각해 보세요. 레이더는요, 이 스텔스 전투기를 아주 작은 물체로 인지하겠죠? 이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다른 영상으로 열심히 설명드렸으므로 이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비전 온리는 아니죠. 왜냐하면 레이더는 삭제되었지만 근접 센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에는 12개의 USS, 즉 초음파 센서가 장착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테슬라는 한술 더 떠서 이 초음파 센서까지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이 뉴스를 보고 처음에 놀랐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수긍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FSD 즉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하라는 테슬라에서 가장 성장이 멈춘 분야가 바로 근접 센서를 활용한 분야였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직접 밝힌 내용, 즉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테슬라가 임시 제한하는 기능을 한번 살펴볼까요? 주차 보조, 자동 주차, 서먼, 스마트 서먼. 근데 이 기능 한번 볼까요? FSD에서 필수적인 기능이죠. 근데 이거 솔직히 수년째 제대로 작동이 되긴 합니까? 제가 가장 최근에 촬영한 자동주차 영상이에요. 유튜브 쇼츠로도 올렸는데요. 솔직히 이걸 현실에서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테슬라 오너들이 진짜 쓰기는 합니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카메라와 근접 센서의 상충된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테슬라가 판단한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테슬라 비전이 한 단계 나아가서 초음파 센서까지 센싱해서 제외함으로써 센서 간의 상충을 막고 더 나은 주차와 서먼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테슬라도 전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용 절감이라고요? 분명 그런 효과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테슬라가 초음파 센서를 제거하면서 아끼는 금액이 꽤나 크다는 소식은 이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회사가 진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초음파 센서를 제외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느냐 이겁니다. 사실 그동안 주차 보조를 위한 가장 저렴한 방법이 초음파 센서를 활용하는 것이었죠. 근데 자동 주차에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 사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동차에 자동 주차 보조 기능이 생긴 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못해도 10년이 넘습니다. 모두 초음파 센서를 통해 구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역으로 제대로 자동주차를 구현하는 자동차가 지구상에 진짜 있느냐를 생각해보면 아마 모두 다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테슬라는요, 초음파 센서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고 이 모든 변화가 역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일단 향후 출시하는 테슬라는요, 모델 3, 모델 Y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모델 S, X까지 초음파 센서가 제외돼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제가 위에서 언급한 기능들, 즉 주차 보조, 자동 주차, 서먼, 스마트 서먼 이런 기능들은 임시적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향후 OTA, 즉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기능들은 가까운 장래에 복원된다라고 하네요. 물론 현재는 기존 초음파 센서를 장착한 테슬라의 위 기능들을 막아버리지는 않겠다라고 테슬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모든 테슬라 오너들은 다 알고 있죠. 어느 시점이 되면 레이더가 그러했던 것처럼 테슬라에 장착된 12개의 초음파 센서 역시 비활성화 될 것이라는 것을요. 즉 지구상에 있는 모든 테슬라가 이미 근접 센서가 달려있다고 하더라도 OTA를 통해서 신차와 같은 비전 온리 테슬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테슬라의 자동주차나 서먼 기능이 한 단계 드라마틱하게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노이비는 예상합니다. 한 가지 사례 더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만 테슬라가 이머전시 세이프티 솔루션사의 헬프 세이프티 테크를 도입하기로 서명했다는 점입니다. 헬프는요, 해저드 이네스드 로케이션 프로토콜의 약자예요. 이 기술을 제가 이해한 대로 쉽게 설명드리면 크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우리가 차량에 문제가 생기거나 위험에 처하면 도로변에 차량을 정차하면서 비상등을 켜고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2차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기존의 비상등보다 더 빠르게 점등되는 것이 더 가시성을 높인다라고 합니다. 1초에 4.5번 빠르게 점등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이렇게 정차한 차량의 위험 상황을 헬프 소프트웨어가 구현되는 주변의 다른 차량에게 알려주도록 주변 차량 각각의 원격으로 이를 고지하는 겁니다. 그런 프로토콜, 즉 통신 규약이라는 것이죠. 주변 차량이 미리 해당 위험을 감지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테슬라를 통해 북미에서 먼저 배포됩니다. 즉 이미 판매가 된 미국의 100만 대가 넘는 차량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헬프 소프트웨어가 탑재되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 기술을 개발한 이머전시 세이프티 솔루션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이 취약 차량 충돌 문제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테슬라가 헬프 소프트웨어를 OTA를 통해 구현하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근데 이 역시 OTA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OTA에 대해서 제가 말하면 말할수록 현기증이 날 것 같아요. 다른 자동차 회사의 OTA하고는요 도저히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테슬라는요 여러분의 창문 센서 감도도 소프트웨어로 바꿀 수 있는 회사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창문이 어느 정도만큼 열려 있는지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믿기 힘들다고요? 여러분의 창문을 좀만 열어보세요. 딱 그만큼 디스플레이에 반영됩니다. 트렁크가 열린 각도도 다 그대로 반영이 돼요. 창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열면은 멈췄죠? 중간만큼 열었습니다. 중간만큼 열었죠? 좀만 올려볼게요. 조금씩 올라가죠? 차량에 대한 막강한 권한이 소프트웨어의 통제를 받고 그 소프트웨어를 OTA를 통해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해주는 테슬라. 오늘 저는 이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여담입니다만 사실 제가 최근에 여러 이유로 잠시 다른 전기차에 특히 BMW i4 M50을 굉장히 진지하게 알아보았는데요. 10월 20일에 온라인 한차순으로 풀린다고 합니다. 사실 그게 맘먹는다고 구매가 되는 것도 아닌 것도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 i4 굉장히 좋은 전기차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요. BMW M이 주는 감성을 조금 내려놓고 조금만 실제 운전 경험에 집중하면 테슬라가 낫겠더라고요. 테슬라 오너로서 정차 후 재출발하지 않는 반자율 주행, 솔직히 전 좀 놀랐어요. 근데 이것도 뭔가 추후 OTA와 같은 솔루션으로 개선이 될 거라는 약속이 있다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BMW 그런 거 없잖아요. 솔직히 이건 지극히 테슬라 오너로서 생각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저는 자본주의에서 가격표와 판매량만큼 솔직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OTA 이야기하다 보니까 잠시 내용이 샜는데요. 이제 얘기를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캠핑 때문에 영상 제작이 많이 늦어지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고, 근데 캠핑이 참 재밌네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테슬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여러분께 도움드리는 정보 드리고자 노력하는 노입이었습니다. 끝!